노동법 실무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시 고려사항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8월 1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최저임금 인상 시점이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향후에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고 2020년까지 1만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원급의 임금이 대리급의 임금 수준을 초과하거나 같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 요인 외에도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로 인정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각 사업장의 임금 체계의 적법성과 합리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필요시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월간 노동법률 2017년 8월호에 실린 노무법인 유엔의 천은진 공인노무사가 기고한 글을 정리하였다. 1. 첫 번째 고려사항 임금 구성 항목 간소화 방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등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노동법 실무 과거 내용을 검색해 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차이를 보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의 경우에는 연장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실적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두 번째 고려사항 고정연장수당 축소 방안 포괄임금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 근로시간보다 연장 근로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월급에 포함했다면 연장 근로수당 중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업주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서 내가 연장 근로를 한 달에 30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연장 근로수당은 50시간을 한 것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포괄임금제를 했더니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를 안 하더라면 말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일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으로 처리한 연장 근로 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새 정부는 휴일근로 최초 8시간을 연장 근로에서 제외해온 기존의 행정 해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 후부터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일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고 이런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축소되는 시간 외 수당 중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반대 측면에서 이런 사업장에서는 인력 충원, 유연근무제, 교대제 개선, 보상휴가제 등 장시간 근로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3. 세 번째 고려사항 월 유급 근로시간 축소 방안 실무에서는 시수라고 부르는 월 유급 근로시간 수가 226시간 또는 243시간인 사업장에서는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 제공 없이 유급 처리되는 시간수를 줄여서 인건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선별한 후 이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인데 일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 유급시간 수는
주휴 유급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되며 이 경우 2018년 월급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이 된다. 만약 월 유급 근로시간 수가 226시간이면 170만 1,780원이 되고 243시간이면 182만 9,790원이 된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유리한데 노조가 있는 곳은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으니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4. 네 번째 고려사항. 임금 역전 현상 대응. 실무자들이 임금 책정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해서 실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급은 사원에 국한되지만 사업장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하여 사원급여가 대리급여보다 높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봉급 및 승진급을 인상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내년 정도나 임금 상승을 막고 내후년부터는 통하지 않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